문제를 통해서 이제 회계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매도 가능 금융권이라는 게 사실 뭐 주식이 크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채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장 주식을 우리가 아니면 상장 주식을 우리가 취득했을 때가 일반적이겠죠. 공정가치가 나온다는 건. 그러니까 만약 이게 상장 주식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면 이게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할게요. 너무 비싸네 그럼. 어쨌든 뭐 삼성전자, 삼성자동차의 주식이다, 삼성전자의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현금 900만 원을 받고 처분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인데 이때 회계 처리를 하려면 자산으로는 도대체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지 이렇게 주어진 것만 딱 봤을 때는 일단은 현금을 900만 원 내가 받았다는 거잖아요. 내 자산이 중에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900만 원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금을 먼저 적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없어졌을 거냐인데 내가 갖고 있던 현금 처분했으니까 주식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주식이 없어졌는데 내 자산이었던 주식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인 걸 없애다 보니까 이 오른쪽에 표시하는데 이걸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서 빼주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를 빼줄 거냐인데 이때 중요한 게 회사 장부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을 거냐예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회계 처리를 잘 됐다는 전제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지금 X2년 4월 20일이거든요. 4월 20일 날 도대체 회사 장부에는 이 주식이 얼마로 계상되어 있을 거냐인데 그거는 그래서 이 단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X 1년 말의 공정가치는 950만 원이었다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결산하는 시점에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어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그 공정가치 증가분을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평가 손실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공정가치가 있으면 그 공정가치로 자산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공정가치가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건 자산으로 계산이 돼 있으니까 공정가치로 우리 장부상 자산으로 달려있는 이 주식과 관련된 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그 직전 연도 결산기 말의 공정가치인 9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950만 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 자산이 없어진 거니까. 근데 차액이 생기잖아요. 지금 현금 900만 원 받고 매도 가능 증권 950이거든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럼 차액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냐인데 일단 처분 손실을 어떻게 인식할 건지가 문제예요. 처분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할 건지 그리고 그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한 이후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도대체 이 매도 가능 증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통해서 잠깐 보면 처분 손실이라는 거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기중에 평가를 할 때 지금 공정가치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을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자산을. 그럼 그렇게 공정가치가 변동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증가하거나 공정가치가 처음에 취득할 때 이 주식가액보다 이게 상장회사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처음에 취득한 가액보다 주가가 올라갈 때 내가 팔지도 않았는데 이걸 당장 내 이익으로 계산할 거냐 내가 이게 당기순이익이라서 이걸 법인세를 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의 시가가 올라가면 물론 내 기분은 좋지만 사실 실제로 나한테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 가치는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 가치 증가분을 자본 쪽에 반영하는데 그 자본 쪽에 반영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라는 걸로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이 주식을 최초에 취득할 때는 920만 원 주고 취득한 거예요. 그게 X 1년 초였어요. 그러니까 연초에는 920만 원을 주고 이 주식을 딱 취득했는데 연말 가서 이 주식의 시가를 딱 보니까 지금 950만 원인 거예요. 평가 금액이. 그래서 연말에 내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그 결산 시점에 장부상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되니까 매도 가능 금융자산 그래서 950이라는 걸 계산하고 920하고 950하고의 차액인 30만 원의 차액 있잖아요.
차익이 분명 발생했거든요. 이 차익을 어디다 계산할 거냐인데 이 차익은 여기에 계산되게 돼. 그러니까 연도 말에 BS를 보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란 이쪽 계정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자본 쪽이에요. 자본 쪽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카테고리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계산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는 3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40만 원이 계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걸 딱 보면 매도 가능 증권 자체가 하나가 아니구나. 두 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문제하고 관련된 건 이 40만 원 중에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매도 가능 공정가치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 공정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바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공정가치 증가분을 자본의 증가,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그러니까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증가시키면서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인데 이것도 BS 계정인 거죠. IS 계정이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 왜냐하면 나는 X 2년도 4월 20일 날 이걸 처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때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가액은 90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계상하고 있던 평가 이익 이 평가 이익은 어떤 평가 이익이죠?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연결되어 있는 평가 이익이에요. 이걸 평가하면서 평가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도 가능 주식 자체를 없앤다면 이 자산 부채가 우리 장부에서 다 빠져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관련돼서 회사에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 950만 원 있고 이거랑 관련된 평가이익이 30만 원이 BS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이익이 달려 있는 거는 대변에 아까 그 자본 쪽에 달려 있었잖아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차변으로 없애주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이렇게 대변으로 자산이니까 대변으로 없애주면서 이런 회계 처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차액이 처분 손실로 돌 건데 이 처분 손실에 대한 어떤 검증은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처분 손실은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는 건 어떤 공정 가치를 반영은 하고 있지만 그걸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시킨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시점이 지나갈수록. 근데 결국 처분 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건 내가 주식을 만약에 샀다면 이 주식을 처음에 산 가격이랑 그리고 나중에 이게 주식이 어떻게 변동했던 간에 마지막에 판매한 가격 그 둘 간의 차액이 처분 손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을 사가지고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다가 결국 판매한 가격이 손실인 거지. 중간에는 그냥 내 마음의 평가를 해본 거죠. 이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만 해본 거지. 실제로 나한테 손익으로 들어오는 거는 처음에 샀던 가격인 920만 원 취득원가인 그리고 결국 내가 판매하게 된 900만 원. 그럼 이 두 개만 봤을 때 결국 손실이잖아요. 이 손실인 20만 원 손실. 920과 900만 원의 차이인 20만 원의 손실만 결국 요거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고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관련된 자산 부채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그 없애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상대 계정으로 자산 이쪽, 평가 이익 이쪽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랑 회계 처리하는 방법. 일단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매도 가능 금융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란 이 용어 자체도 약간 낯설은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란 걸 취득하잖아요. 내가 회사인데 주식 A라는 주식을 취득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할 때 이걸 장부에 주식이라고 사실 달아놔도 되는데 주식이죠. 그리고 내가 얼마 주고 취득했죠? 100만 원 주고 취득했다면 주식 차변의 주식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의 주식 100만 원,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취득하는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라고 적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에는 그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걸 다 포함시켜서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적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하나의 이름인 거예요.
이 계정 과목 안에 이 안에 주식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채권, 국채 있잖아요. 채권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종류들이 있는 겁니다. 비상장 주식도 매도가는 금융 자산인 거. 그러니까 매도가는 금융 자산에 대한 그냥 자산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 자산을 처음 취득했다는 거고 그 자산의 공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일단 이게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